안녕하세요. 이번 DS 인스터페이스에서 소개할 논문은 2021년 12PR에 등재된 Scaling up your kernel to 31 by 31입니다. 최근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비전 트랜스포머의 계열 아키텍처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비전 트랜스포머 진영에 약간 대항하듯이 CNN 아키텍처 진영에서 큰 사이즈의 컨볼루션 커널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소타의 성능을 보여준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전체 논문을 요약해 봤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어떤 퓨어 CNN 모델 랩 LK넷은 CNN 아키텍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작은 컨볼루션 필터를 쌓아 올린 대신 큰 사이즈의 커널을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좋은 일반화 성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논문입니다. 이때 Reparameterized Large Depthwise Convolution을 도입함으로써 최근 각광받고 있는 스윙 트랜스포머에 비해 준하거나 앞서는 성능을 보여주고 CNN 아키텍처 모델이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에 준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논문의 저자는 최근 컴퓨터 비전의 발전 방향성인 Large Receptive Field를 수용하는 방식을 지향하면서 비전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메커니즘이 아닌 CNN의 커널 사이즈를 키우는 방식을 채택하여 일반화 성능을 높이고자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소타의 성능을 이끌어냈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에서 CNN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좋은 성능을 이끌어내는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딥러닝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주된 발전 방향성은 이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텐션 메커니즘의 로우 인더티브 바이어스를 지향하면서 라이즈 리셉티브 필드를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논문의 저자도 비전 트랜스포머처럼 CNN 아키텍처도 어떻게 잘 베리에이션 한다면 비전 트랜스포머처럼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고민을 하고 그 방식은 이제 조금 이따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 CNN 아키텍처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좋은 퍼포먼스를 끌어내고 있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CNN 베리에이션에 대한 어떤 접근들은 다음과 같은데 어떤 모델의 뎁스나 위스, 인풋 레졸루션, 그 다음에 보틀렉 레이시오, 그 다음에 그룹 위스 등의 어떤 베리에이션을 이제 조정하는 이제 경우가 있었고, 알렉스 리니치나 인셉션, 그 다음에 레진의 베리에이션들 이외에 대부분의 모델 아키텍처에서는 이 7x7보다 이제 큰 사이즈의 커널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당시 모델들은 어떤 CNN 아키텍처의 옵티마이제이션에 좀 주된 목적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라지 커널 사이즈와 일반화 성능 관계에 대해서 약간 엠파이리컬한 실험은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커널 사이즈를 늘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10단위를 넘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논문의 저자는 이전에 자주 사용되지 않았던 커널 사이즈를 이제 아주 많이 크게 하면 리셉티브 필드를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해당 방법을 시도해서 CNN 베리에이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어떤 large 커널을 적용하면서 퍼포먼스가 감소하는 형상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라지 커널을 이제 도입할 때 어떤 5가지 가이드라인을 이제 함께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랩 LKnet 아키텍처를 제안을 하고 본 논문에서는 이제 저자는 이제 퓨어 CNN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안 그 아키텍처를 이제 소개함에 있어서 관련 연구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최근 나온 어떤 컴브넷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비해 라지 커널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그 사이즈가 이제 10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주요하게 보실 거는 이 빨간색 네모 박스인데 그나마 이제 라지 커널과 어떤 퍼포먼스 관계를 다루고 있지만 해당 논문에서는 이미지넷을 이제 라지 커널로 트레이닝 할 시에 성능이 이제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발견되어서
본 논문과는 약간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논문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관련 연구로는 마신을 잘 아시는 스윙 트랜스포머입니다. 해당 모델은 shifted window와 local attention 방식으로 쉐입 바이어스를 잘 포착하는 이제 모델로 알려져 있고 본 논문에서 주된 비교 대상으로 삼는 어떤 베이스 라인이고 이제 어떻게 스윙 트랜스포머의 버금가는 성능을 내시는지 한번 잘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전반적인 모델 아키텍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이제 스템, 그 다음에 스테이지, 트랜지션 파트로 이제 3개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각 블록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고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이 스테이지 안에 있는 랩 LK 블럭입니다. 여기 보시면 large 커널이 여기 K by K depthwise 커널에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며 최대 30일 by 30일까지 이제 늘어남에 따라 어떤 실험 양상을 이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 첫 번째는 Large depthwise convolutions can be efficient in practice라고 하는데 커널 사이즈를 이제 증가시킬수록 파라미터가 증가하고 플러스 연산량이 쿼드라틱하게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본 논문에서는 large 커널 사이즈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고자 약간 depthwise 그 컨볼루션을 이제 사용하게 됐습니다. 각각을 이제 한번 연산량을 비교를 해 보자면 이 일반적인 그 컨볼루션을 사용할 때는 먼저 커널의 사이즈가 K이고 입력 채널 수가 이제 C이므로 하나의 커널이 가지는 파라미터 수는 이제 K 제곱 곱하기 C 이렇게 되겠고 이 하나의 커널이 하나의 출력 채널을 형성하므로 그게 M개가 있다고 하면 총 파라미터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연산량은 이 파라미터 수의 인풋 사이즈를 이제 곱해주면 되게 되고 반면에 이제 뎁 사이즈 컨볼루션을 살펴보면 그림을 보면 약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채널당 피처가 이제 추출되는 걸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뎁 사이즈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스페셜한 피처를 추출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처럼 이제 각 채널별로 이 커널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뎁 사이즈 컨볼루션에 대해서는 입력, 출력의 채널 수가 이제 같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수는 하나의 채널이 이제 피처 맵을 갖기 때문에 컨볼루션에서 m을 제거한 k 제곱 곱하기 c가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연산량은 이제 k 제곱 곱하기 c 곱하기 인풋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뎁 사이즈 컨볼루션을 사용한 경우는 바로 이 m, 그러니까 뎁 사이즈 컨볼루션에서는 입력과 이제 아웃풋 채널이 같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연산량을 좀 세이브하고자 뎁 사이즈 컨볼루션을 적용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랩 LK넷은 커널 사이즈를 이제 3x3에서 31x30일까지 늘리면서 이제 실험을 좀 진행을 했고, 커널 크기를 늘리면서 이제 플롭스 및 파라미터 수가 다음과 같이 증가를 했지만 실제 연상량은 이것보다 좀 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허용 가능하다고 이제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뎁 사이즈 컨볼루션이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3x3 커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일단은 그 커널 파라미터 자체를 GPU에서 이제 불러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러오는 것 대비 연상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떤 컴퓨팅 덴시티가 굉장히 낮다고 하는데 라지 커널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제 파라미터를 한 번에 불러왔을 때 연상이 많아져서 밀도가 증가해서 오히려 조금 더 그렇게 이제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지연 시간은 이제 커널 크기가 커질 때 플롭스 증가량만큼 증가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가이드 1의 리마크인데 이 파이토치에서는 뎁 사이즈 컨볼루션 커널 사이즈 증가에 따른 연산이 최적화가 안 돼 있다고 본 논문에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커널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 레이턴시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이토치의 경우를 보면
커널 사이즈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레이턴시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논문의 저자들은 레이턴시 최적화를 위해서 본인들이 직접 쿠다 커널을 약간 최적화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레이턴시 증가를 하시는 걸 보면은 파이토치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게 이제 증가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어떤 데스와이즈 컨볼루션의 연산 최적화를 본인들이 직접 풀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가이드라인 2는 라지 커널을 사용할 때 아이덴티티 숄컷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해당 효과를 한번 실험해 보기 위해서 모바일넷 에 이제 뎁스와이즈 3x3 커널을 이제 13x13으로 대체를 했고, 이제 그랬을 때 한번 실험 밑에 표를 보시면 3x3과 13x13 숄컷을 했을 때 이제 이 정도인데, 이제 안 했을 때 성능이 이제 떨어지는데 13x13은 3x3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스키 커넥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 구조에는 반드시 아이덴티티 숄컷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가이드라인 세 번째는 작은 크기의 커널로 리파라미터라이징을 하면 옵티마이제이션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리파라미터라이징이 좀 저도 생소해서 잠깐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래 두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왼쪽을 보시면 레이어 브랜치가 이렇게 있다가 트레이닝 시에 이렇게 하나가 더 생기죠. 그리고 트레이닝이 끝나고 이제 합쳐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인퍼런스 시에는 이제 어, 배치놈을 이제 죽이니까 이렇게 합쳐진 구조로 추론을 하게 되는 이제 구조인데, 이게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랩 VGG라는 이제 논문에서 나온 그림을 예시로 가져왔는데, 이 논문은 이제 본 논문의 저자랑 같은 저자입니다. 그래서 리퍼러미터라이제이션을 굉장히 좀 잘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그림을 한번 예시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브랜치가 있는데 인풋이 채널이 2고 아웃풋도 채널이 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채널 여기 이렇게 하나, 여기 둘, 1x 1도 채널 하나, 채널 둘,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매치놈 파라미터들도 약간 채널 와이즈로 있을 텐데, 걔네들을 여기다가 이제 퓨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이제 트릭인 것 같은데, 결국 배치놈도 이제 약간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스케일 팩터를 이제 나누고 곱하는 거라서 다 합쳐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치놈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3x3으로 패딩을 이제 해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이 스키 커넥션도 패딩을 해서 3x3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요거 이렇게 차원을 맞춘 거를 그냥 다 더해주게 되고, 이게 여기서 말하는 Structural Reparameterization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결국 컨볼루션 다음에 매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약간 차원을 맞춰서 더해서 컨볼루션 더하기 바이어스로 이제 바꿔준 느낌과, 그다음에 원 바이 원 아이덴티티를 그 다음에 이제 3x3 컴보로 바꿔서 이제 더하는 방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모바일넷 버전 V2를 이제 3x3 레이어를 9x9, 13x13으로 교체를 하고 선택적으로 이제 스트럭처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이제 채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는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봤고, 본 논문에서는 그걸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커널 파라미터가 이렇게 있을 때 BN을 이제 3x3으로 구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퓨전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합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리파람 트릭을 쓴 것을 보면 성능이 좀 더 좋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아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실제 라지 커널을 사용하는데 그냥 사용하지 않고 이 작은 스몰 커널로 리파라미터라이징을 하는 게 옵티마이제이션에 좀 더 도움을 준다라고 이제 실험적으로 좀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논문의 저자는 왜 그러면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굳이 좀 사용을 해야 됐느냐, 이거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뭐냐, 약간 그거를 이제 리마크에서 좀 다루고 있는데 비전 트랜스포머랑 약간 이제 비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 계열의 그 아키텍처들이 작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있는데 작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로부스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약간 어떤 컨볼루션 프라이어, 그러니까 컨볼루션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VIT에서는 넵스와이즈 그 3x3 컨볼루션을 각 셀프 어텐션 블락 전에 이제 약간 위치 시켰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이 전략이 커널 사이즈가 이제 커짐에 따라서 어떤 트랜슬레이셔널 이퀴리언스 특징이 감소하게 되니까 왜냐면 이제 커널 사이즈가 크게 되면 슬라이딩 윈도우 움직이는 게 좀 줄어들죠. 그래서 트랜슬레이셔널 이퀴리언스라 로컬리티 프라이어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하는 장치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알려져 있는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이고, 그걸 통해서 약간 어떤 그 세부 어떤 특징들을 좀 잡아낼 수 있는 것을 이제 좀 사용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좀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다음 가이드라인으로는 그러니까 라지 컨볼루션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발휘했다. 이미지넷의 어떤 클래시피케이션보다라는 내용인데 바로 한번 살펴보면 이미지넷의 어떤 성능 향상을 봤을 때 뭐 한 0.15 정도 됐는데, 다운스트림 태스크 이제 시티스케이프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그 IOU 자체가 조금 더 증가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옆에 오른쪽 테이블 보시면 실제 탑 1은 82에서 뭐 83.07까지 갔는데 AD20K로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했을 때는 실제로 IOU 증가 폭이 3% 이상이 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라지 컨볼루션을 사용했을 때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보다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좀 더 좋은 퍼포먼스, 그러니까 성능 향상폭이 좀 더 크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도대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성능 향상폭이 좀 더 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이 좀 중요하다고 이제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어떤 쉐입 바이어스랑 좀 연관시켜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비전 트랜스포머가 이제 쉐입 바이어스를 좀 잘 포착을 한다는 것이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근데 그 쉐입 바이어스가 뭐냐면,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코끼리 그 텍스처고 고양이, 그리고 요거는 그 코끼리 텍스처를 입히는 이제 고양인데, 저희는 아무리 뭐 코끼리 가죽을 입히던 아니면 뭐 악어 가죽을 입히던 고양이인지 개인지 잘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어떤 텍스처 정보가 아니라 사람은 쉐입, 그러니까 형태, 사물의 형태를 보고선 잘 이제 구분하는 어떤 그런 인지 특징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최근 어떤 모델들도 어떤 텍스처 바이어스보다는 쉐입 바이어스를 좀 더 지향하는 편입니다. 그게 좀 더 사물 구분하는데 좀 더 잘 구분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랬을 때 전통적인 CNN들은 텍스처 바이어스 한데 비전 트랜스포머는 쉐입 바이어스 하고, 그게 어떤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을 이제 구분하는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이 중요하니까 쉐입 바이어스를 이제 잘 포착하는 모델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본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피처맵이 작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x7 피처맵에도 라지 커널을 사용하면 성능 향상폭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리셉티브 필드가 크긴 하지만 커널 사이즈를 증가시키는 게 성능 향상에 이제 도움이 된다는 게 실험에서 좀 밝혀졌고, 실제로 커널 사이즈가 이전 단계에서 3x3인데 그걸 이제 적용했을 때 실제로 성능이 뭐 여기선 좀 떨어지지만 여기선 이제 계속 증가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이드라이너는 작은 피처 맵이어도 커널 사이즈를 크게 하는 게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성능 향상폭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랩 LKnet 그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제 구분이 됐다고 말씀을 앞에서 드렸었고, 먼저 인풋 다음에 바로 위치하는 스템, 이 블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템은 인풋이 들어오는 비기닝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합하도록 레이어 초기에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x3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운 샘플링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뎁스와이즈를 컨볼루션을 위치시키는데, 아마 로우 레벨 피처를 잘 캡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고, 본 논문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거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이제 포커스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 바이 원 컨볼루션 아웃풋 조절을 위해서 위치시킨 거고, 다시 뎁스와이즈로 이제 스트라이드 2를 줘서 다운 샘플링을 진행하는 그런 구조를 가진 게 이 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다음으로는 스템 다음에 이어지는 이 스테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스테이지 1에서 이제 4까지 논문에서 제안한 핵심 구조, 이 랩 LK 블락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1에서 말씀드렸던 아이덴티티 숏컷이 들어가 있고,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논문에서 주장하는 large 커널을 쓸 수 있는 곳이 여기 k by k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인데, 이걸 사용했을 때는 이제 5x5 사이즈의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커널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채널 간 약간 non-linearity와 인포메이션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원바이원 컨볼루션으로 모델 깊이를 좀 더 증가시켰고, 그 다음에 랩LK 블락 다음에 conv FN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MLP 블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참고하여서 코드를 보면 실제로 그렇게 좀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배치놈 이런 거는 다 생략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스테이지에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존재하는데, 요 레벨 K 블락을 몇 개를 쌓을 것인가, 그 다음에 채널 디멘션, 그 다음에 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large 커널 사이즈를 몇으로 계속 할 것인가, 요거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담겨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트랜지션인데, 트랜지션 블락은 스테이지와 스테이지 사이에 이제 위치시키는 거고, 단순히 그냥 원 바이 원으로 이제 채널 디멘션을 약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뎁스 와이즈로 다시 이제 다운 샘플링을 진행하는 약간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뭔가 그 스테이지와 스테이지 넘어갔을 때 모델 깊이도 증가시키지만 어떤 그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을 잘 전달하기 위한 어떤 구조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그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실험 부분하고 이제 결과를 좀 보실 텐데요. 논문에서는 먼저 이제 making large corners even larger. 그러니까 커널을 계속 더 키워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넷 그 프리트레이닝 당시에는 훈련 세팅은 다음과 같고,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그 AD20K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커널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미지넷도 그렇고 AD20K 데이터셋에서도 성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large 커널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어떤 리퍼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과 넵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잘 사용하면 굉장히 최적화된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그 랩LKnet 31이라는 거 이제 커널 사이즈를 31로 이제 했다는 거고, 이제 베이스 모델이고, 뭐 이렇게 봤을 때 그 스윙 트랜스포머와 이제 비교를 하는데, 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성능이 웹 LKNet이 좀 더 높은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근데 이 두 구간에서는 오히려 약간 좀 더 성능이 이제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델 캐패시티가 이제 커짐에 따라서. 그래서 이따 뒤에서도 이제 그 본 논문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파라미터 튜닝이 좀 잘못된 건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지만 좀 더 개선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이제 한계점에서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 논문에서는 어쨌든 스윙 트랜스포머에 거의 준하는 좀 더 앞서는 성능을 라이지 커널 사이즈를 도입함으로써 좀 보여준다라는 걸 이제 컨트리뷰션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다운스트림 태스크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고 이미지넷 그 22K로 이제 프리 트레이닝을 이제 했고 백본은 이제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시티스케이프를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 데이터셋으로 이제 활용했을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 앱 LK넷이 성능이 이제 가장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계속 비교하는 스윙 트랜스포머 라지와 베이스보다 이제 MIU 성능이 이제 좀 더 높다라는 걸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이제 논문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 실험 결과인데 이거는 AD20K 데이터셋이고요. 그 다음에 백본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결과는 전부 스윙 트랜스포머보다 이제 좋은 성능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실제로 이 라지 커널을 하는 게 그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단계에서는 조금 엎치락 뒤치락 했지만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확실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코 데이터셋 활용한 디텍션 태스크에서도 웹 LK넷이 좋은 성능을 이제 보이고 있고 박스 이제 디텍션 하는 과정에서도 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앞서거나 거의 준하는 네,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그 랩LK는 XRG 모델을 썼을 때는 어쨌든 좀 도미넌트한 결과를 좀 가져온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이미지넷 훈련 시에 모델 사이즈를 키우는 과정에서 제아나 모델이 이제 스윙 트랜스폼보다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좀 잘못된 것이다 아니면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좀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어떤 컨브넥스트 같은 모델의 커널 사이즈를 한번 크게 키워서 비교 실험을 한번 해봐서 만약에 커널 사이즈를 키워서 성능이 좋게 나온다면 약간 베이스라인 아키텍처에 좀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뭐 그 구조를 바꾸던지 아니면 하이퍼 파라미터를 좀 더 튜닝하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는 약간 성능 저하가 왔다는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본 논문은 현재 컴퓨터 비전에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비전 트랜스포머 진영에 대항하는 약간 CNN 아키텍처 모델을 제안했다는 것에도 큰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라지 커널을 사용했을 때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사용을 했고 쉐입 바이어스를 잘 포착할 수 있도록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같이 적용한 것이 주요한 컨트리뷰션이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CNN 아키텍처가 그 에피션트한 리셉티브 필드를 가져갈 수 있도록 구조를 짠 것이 굉장히 좀 참고할 만한 내용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라지 커널을 스케일러블한 성능에 대해 일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물론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스윙 트랜스폼보다 성능 저하 형상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를 통해서는 CNN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사점을 안겨준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논문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